1-1번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그 세 단계에 충실해서 풀되 조금 더 빨리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자. 우선 이 첫 번째 문제의 경우 1단계는 굳이 필요 없고, 그 다음 2단계 차수를 확인해보면 둘 다 루트 안에 제곱,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꼴이니까 1차로 차수가 동일하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루트 4니까 약분해서 루트 2가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원래 1단계에서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식을 정리하는 1단계를 생략하고 넘어가 보자. 그러면 2단계 차수를 확인해보면 우선 분자의 차수는 1차지.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거를 전개해서 보면 이게 몇 차구나 알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걸 하지 말고 몇 차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분모의 전체를 제곱을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앞에 거를 제곱했을 때 n 플러스 1이 나오니까 그것도 1차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를 제곱해서 나오면 n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것 역시 1차가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2 곱하기 하고 루트 안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잖아. 근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를 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1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꼴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1차가 되겠지. 물론 내가 여기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이거를 쓰고 막 이러게 했는데, 사실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앞에 거 제곱해도 어차피 1차고, 뒤에 거 제곱해도 1차고,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에도 n은 이긴 하지만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1차겠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바로 함으로써 분자 분모가 차수가 같다는 거를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차수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한 거잖아. 그럼 이제 최고차항의 계수를 보면 분자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도 역시 식을 정리를 하면 최고차항의 계수를 알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실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건 오직 최고차항의 계수뿐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굳이 다 전개를 해서 하지 말고 최고차항의 계수만 한번 뽑아내 보자는 거지. 그게 좀 더 빠를 테니까.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를 제곱을 하면 n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우리가 플러스 1은 안 필요하잖아. n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했을 때 1이 나오고, 뒤에 거 제곱했을 때도 역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했을 때 2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굳이 이런 과정을 다 쓰지 않고 하지 않더라도 바로 차수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건 다른 항들의 계수는 필요 없고 최고차항의 계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차항의 계수만을 뽑아내서 쓸 수 있다면 그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일 거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4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제 3번 문제인데 일단 1단계.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분모 같은 경우에 바로 보고 몇 차구나 이런 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통분을 해서 정리하는 단계까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는 정리를 해보면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하고 사이에 계속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2n분의 2n 플러스 1이 있고,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다 약분이 될 거라는 거고, 이 사이의 것들도 다 약분이 될 거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2분의 2n 플러스 1하고 거기 전체의 제곱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2단계로 넘어가서 분자 분모의 차수를 확인해 보면 둘 다 제곱하고 여기도 안에 n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곱이 있는 것이므로 둘 다 n에 대한 2차로 차수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다음으로 극한값을 계산하면 일단 분자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4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이제 다 전개를 해도 되는데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최고차항의 계수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n에 대한 2차의 계수가 뭐냐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분모에서 2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n이 제곱되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앞부분 뿐이라는 거지. 2분의 2n. 2분의 2n은 결국 n이니까 그게 제곱해서 나오면 n의 제곱. 다시 말하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3번의 답은 4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이것도 역시 원래 이제 분자 같은 경우를 다시 쓰면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해서 또 뭐 공식으로 쓰는 게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생략하고 1단계를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그리고 2단계 차수를 확인해 보면 일단 분모의 차수는 3차지.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K의 이게 제곱되는 것들을 합을 하면, 그러니까 그 합하기 전에 일반항을 구하면 제곱이잖아. 근데 그거를 합해가지고 쓰면 그거는 지금 여기서 2차였다면 그거를 쓰면 3차가 돼. 이건 이제 2에서 배웠던 내용이지. 그러면 얘도 역시 분자 역시 3차라는 거지. 그러면 차수가 동일하니까 마지막으로 3단계 극한값을 계산해보면 일단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분자만 구하면 되는데, 물론 이거를 이렇게 쓴 거를 공식 있잖아.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그거 공식을 써도 돼. 근데 그렇게 굳이 다 나열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 구하지 말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약간 팁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항이 k의 제곱인 거고 이거를 1부터 n까지 더하라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로 쓸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 지금 이 일반항을 적분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뒤에는 모르겠어.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k 제곱에 n을 대입하면 n의 제곱이잖아. 그거를 적분해서 3분의 1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지. 뒤에는 몰라. 뒤에는 적분대로 가는 게 아닌데 이 처음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렇게 적분한 것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야.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뒤에 역시 적분한 건 아니라는 거. 오직 이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리해서 보면은 지금 이 분자를 다시 쓴 게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k의 제곱에 k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수소대로 더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 다시 보면 일반항이 k의 제곱이라는 건데, 이 k의 제곱을 우리가 굳이 다 이제 공식을 사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그것만 구할 건데 어떻게 바로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에 한해서만 적분을 한 것과 동일하게 나오는 게 성립했다는 거지. 그러면 k 제곱이니까 적분해서 여기만 성립하니까 3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1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